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같은 기사에 대한 다음과 네이버의 댓글에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G20 화상회의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네이버에서는 기자가 문 대통령을 무조건 찬양한다 그러면서 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음에서는 기자가 문 대통령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참 기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에서 서로 진영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G20와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댓글이 제일 많은 걸 찾아봤는데 한 200여 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면은 우한 폐렴이나 문재인 폐렴, 그 다음에 자화자찬, 뭐 이런데 도사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이 가장 큰 베스트 댓글로 보였습니다. 근데 같은 신문사의 그 기사에 대한 다음 댓글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서 그 G20와 관련된 기사들 중에 댓글이 제일 많은 걸 찾아봤더니 뉴시스 기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37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댓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분명한 온도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댓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들의 참여가 크지 않아서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나름대로 제가 찾아봤지만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조선일보에서 대만을 지켜세운 요 기사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도 수천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서도 수천 건 정도 되는, 그래서 동일한 신문사의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 네이버와 다음의 온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댓글을 달았고요. 베스트 댓글을 보면은 한 1만 명 가까이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중국몽을 꿈꾸느라 중국 안 맞고 마스크 다 퍼주고 그러다가 의사 사망하고 국민들까지 170명 이상 죽었다. 정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자화자찬만 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고요. 그러면 다음에서는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대략 한 9,000건 정도 댓글이 달렸네요. 그러니까 다음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추천도 글에 대한 추천도 보니까 한 2만 건 정도 돼서 네이버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추천이 이루어졌네요. 여기서는 온 세계가 칭찬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칭찬 기사는 한 줄도 안 쓰고 대만만 칭찬해낸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를 욕하고 있죠. 너네가 좋아하는 대만이나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온도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댓글은 그 패키지를 이용하면 전부 다 긁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여 건을 다 긁어올 수 있는데 다음 댓글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밖에 못 긁어오더라고요. 제가 다음 댓글 불러오는 그 방법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제가 사용하는 그 패키지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100개가 한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평하게 추천수가 많은 거 순서대로 해서 상위 100개에 대해서 상호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댓글에 대해서 빈도수를 살펴보니까 정부라는 단어가 제일 많았네요. 그리고 이 정부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자화자찬 또는 중국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정부가 중국인들을 잘 막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라는 식의 논조가 짐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댓글에 대한 빈도수인데요. 대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네요. 대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신천지가 눈에 띄이고 조선일보가 눈에 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문제고 조선일보가 문제다, 이런 식의 논조가 짐작됩니다. 구체적인 빈도수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입국 금지죠. 입국 금지, 그 다음에 정부, 뭐 다르다, 뭐 사태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입국 금지하고 경제라는 단어의 상관계수가 0.478 정도 되네요. 대략 0.5에 가까우니까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들을 몇 개 읽어보니까 초기에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안 좋아졌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 밑에를 쭉 보면은 대략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입국 금지,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 그것 덕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다. 국민들이 고생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마스크 정책을 잘 못했다. 이러면서 뭐 언론 탓만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는 정권이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앞에보다 상관계수가 좀 적지요. 작아요. 상관계수가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끈끈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뚜렷한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분명한 논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 3.7 상관계수도 그닥 높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조선일보하고 사람, 중국, 사람, 우리, 아니 뚜렷한 논조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뭐한 게 이제 기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쓰레기라든지 조선일보, 무작정 조선일보를 좀 비난하고 있는 이런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 단어 간 상관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봤는데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문재인이라든지 자화자찬, 입국금지, 중국 이런 단어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긴 하지만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댓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공정하게 이야기했다고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데이터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정지시키셔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우리 국민들을 입국 금지시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베트남이 막 욕했죠. 베트남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켰다고 한다면 중국인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하이테크 반도체 같은 품목이죠. 수출국이 어디냐면 아시아권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중국, 홍콩에 57% 정도가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싫어하듯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싫어해서 니네 오지마 뭐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일본이 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죠. 미국의 반응이 어땠죠?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불 작전으로 해가지고 즉시 귀환해라. 일본에 무기한 체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빨리 미국으로 와라. 이런 식의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 대 치면 그쪽도 나를 한 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침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논리 속에는 확장시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확진자의 80%가 미국과 유럽에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인들 전부 입국 금지시키고 유럽인들까지 입국 금지시키면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가격리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강하게 나갈 사람들은 강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서로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교류를 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만의 마스크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칭찬하고 싶네요. 대만이 초기부터 마스크 수출을 금지시키고 또 이렇게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그 정책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마스크 대란을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만을 좀 본받아야 될 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좀 잘못한 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 이후의 대처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만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아직도 일주일에 1인당 2개 유지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었고 호텔도 폐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갑다 못해서 아예 중국 사람도 없다. 그래서 대만이 한국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 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일주일에 1인당 2개 사는 거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사는데 몇십 분 기다려서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줄 서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약사님도 재고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늦게 대처를 했지만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해서 문제 해결은 더 빠르게 잘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다 지나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의 전쟁 수준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임진왜란 중에도 정치적인 공격으로 이순신 장군을 공격해서 백의종군해야만 됐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버금가는 어려운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서로 총질하지 말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철저하게 따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겪고 나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대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또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지와 언론을 탓하는 이런 다음 댓글의 논조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천지를 옹호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신천지와 또 교회 예배만 없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적대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TK를 완전히 봉쇄하자고 해봐라. 이러면서 지역 감정을 또 악화시키고 있는 댓글들, 조선일보를 뭐 일본으로 꺼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식의 과격한 표현들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감정의 벽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서로 쌍방향을 비난하는 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두 다 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탈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싸잡아서 비난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신문 기사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적으로 규정해서 서로 반목하지만 말고 경쟁자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긍정적인 경쟁을 하자. 이 논리가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리고 서로 남탓만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념 논쟁을 좀 멈추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위중하니 이 문제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